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소방설비기사를 취득을 하는데 충분하고 확실한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학습을 책임지고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잘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소방설비 기사를 그 준비를 해서 저랑 만나게 될 때까지의 한 두 가지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망설임이 있었죠. 첫 번째 망설임은 이런 직무 분야에 그 소방설비 직무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기사를 따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 도움을 줄 그런 기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다가 검색을 하고 그러다가 소방설비 기사를 택하셨을 겁니다. 네, 소방설비 기사를 택하신 것 참 잘하셨어요. 왜 잘했냐면은 요즘에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난방재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방재학과를 그 대학원에서 그 신설을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까지 받으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대형화된 그 건물과 그 다음에 복합적인 건물,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생기면서 재난 방재를 종합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빨리 키워놔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재난방재학과가 그 대학원과 그 다음에 대학교에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면은 가실 때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그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설비 기사를 택하신 거는 잘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소방설비 기사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두 번째로 망설였던 게, 그럼 어떤 책으로다가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취득하는데 빨리 할 수가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 또한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지만은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부라는 것은 소방설비기사 요거 하나만 따서 끝날 건 아니에요. 요거를 하나를 따면은 사람이 하나를 성취를 하면 또 그 위에 거를 성취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를 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분야인 소방설비기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또 기술사를 봐야 되고, 또 기술사를 합격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야의 기술사가 필요한 부분을 또 내가 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저랑 공부를 하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진짜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 방법대로 하면은 나한테 어떠한 새로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인도를 하고 또 자신감을 항상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유도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이 소방설비 기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하는 대로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방설비 기사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고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믿으시고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망설임이 없이 공부를 쭉 해나가야지 하다가 소방설비 기사가 과연 그렇게 나한테 맞을까? 아니면은 이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갖고선 공부를 해서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꾸만 루즈해져요. 그런 남들은 벌써 하나를 따고선 또 딴 거를 하는데 그렇지 이게 나는 자꾸만 그 하나 놓치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자기는 또 내가 원했던 거를 갖다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믿고 저를 믿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하고 그럼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공부 방법은 제 이론 강의가 있을 겁니다. 이론 강의. 이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제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여러분이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을 빨리 완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책을 갖다가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오늘 내가 처음 시작해서 10장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스티커로다가 딱 붙여놓고 다음 날에는 요 스티커서도 공부하러 하시면 돼요. 내가 어제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봐서 얼만큼 잃어버렸나 한번 볼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서 또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왜 그러냐면 뒤로 나간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앞에서 배운 게 또 나오고 그러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빨리 가면은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한 번 들을 거, 두 번 듣고 중요한 거 다 알기 때문에 한 번을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또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서 모르더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들을 때뿐이다. 그러면 들을 때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쭉 넘어가시는 거예요. 쭉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완료를 했다. 1회 완료를 했다. 완독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처음으로 가서 여기 스타트면은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2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회를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2회째 딱 앞으로 가면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 쭉 가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이 외우는 것도 상당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해까지 하면은 이제 나는 붙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안 걸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빨리 시험 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 그 일요일인데 시험날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아침에 도서관 가서 그 책을 갖다 딱 놓고 처음부터 하면은 한 5-6번은 볼 거예요. 한 권을 한 달 가도 힘들게 한 달 동안 힘들게 뛴 게 하루에 5번 이상을 보실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힘들다. 나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들으니까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기출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풀어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1회를 이렇게. 1회, 2회, 3회는 똑같습니다.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 내가 오늘 10장을 한 거를 내일 10장 하고 모레 10장 하고 3회 한 다음에 또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쭉 가셔갖고 1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회 또 2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전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목이 4개가 있다. 그럼 4개의 과목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학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수방 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방화론이 있고, 약재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청정 소화 약재, 분말 소화 약재. 요게 이제 소방 원론에 대한 하나의 한 과목이죠.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소방 유체역학이에요. 유체역학은 유체의 일반적인 성질, 운동 및 압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체의 유동 및 측정, 유체의 배관 및 마찰, 펌프 및 펌프의 발생 현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체역학이 이제 이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제3과목은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해갖고 소화기,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미분무,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이렇게 해갖고 화재 안전 기준에 쭉 나온 순서대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청정 소화 약재 설비, 분말, 연소 방지 설비, 피난 설비, 재현 설비, 이렇게 도로 터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규가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전체를 쭉 공부를 하시면서 하고, 기출 문제까지 풀어서 1회 완독, 그죠? 1회 완독. 1회 완독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예. 1회 완독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관성력에 의해서 쭉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1회 완독 한 사람이 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셨죠? 자, 화재 론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게 별표 하나짜리를 해줄 거고, 별표 2개짜리,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를 해줄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다가 별표를 칠하고 얘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지금까지 시험 1번 이상 나온 겁니다. 이거는 2번에서 3번 이상 나온 거예요. 예. 요거는 3번 이상 무수히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별표 친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 70점에서 80점 맞을 수 있어요. 70에서 80점 정도는. 예. 근데 시험이라는 게 문제은행식이지만은 항상 똑같은 거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제, 새롭게 변형된 문제를 한 20% 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하나를 다 외우고 했다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요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여러분을 믿고 공부를 해봅시다. 예, 화재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재론에 들어가면은 뭐든지 우리가 정의를 먼저 내려줘야 돼요. 정의. 그래서 그 화재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화재란 무엇이냐, 그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화재는 무엇인지를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불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못 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얘기는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던 데가 아프리카처럼 그 더운 지방이 아니겠느냐. 그죠?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움막을 만들어 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그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지역이겠죠. 그런 다음에 인간이 불을 발견함으로써 점점 차가운 지방으로 내려와서 움막을 짓고 불을 떼고, 그죠? 이러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그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불이 필요하지 않는데 불이 타고 있는 거, 이게 화재죠. 그죠? 이게 화재예요. 그래서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불, 그죠? 소화가 필요해요. 예, 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불이 지금 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태의 불을 우리는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 저 불은 소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되는 불도 화재라는 얘기죠. 그죠? 화재예요. 그 다음에 실화 또는 방화로 해서 발생하는 연소가 되는 현상. 이것도 또한 빨리 불을 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화재가 되겠어요. 이거는 별표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정의를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을 우리는 화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출하 또는 방화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 등등을 갖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화재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볼까요? 자, 원인적으로 최고로 그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뭐냐?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느냐? 최고로 많이 발생되느냐? 원인으로 보면은 전기 때문에 일어난 화재가 최고로 많았었습니다. 예, 전기계. 이것도 별표 하나요. 예, 이것도.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유류가 그 두 번째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화재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그 방화. 그 다음에 불티가 나서 불장난. 이런 순으로다가 그 화재의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화재가 어디에서 최고로 많이 발생을 했느냐, 지금까지. 자, 주택, 아파트에서 최고로 많이 발생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런다면은 4명씩 같이 산다고 해도 200만 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로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 그 다음에 공장, 이런 순으로다가 화재가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식점 점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재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재의 종류. 화재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화재의 종류를 보면은 네, 화재의 종류는 별표 3개입니다. 네, 별표 3개. 네, 빨간색 별표 3개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지금 제가 관연도 문제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관연도 문제는 5개년을 갖다가 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5개년. 그러면 지금이 2014년이니까 13, 12, 11, 19년도까지네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 5개년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랑 강의해서 한 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또 더 안 한 거 6개년, 7개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이북에 국방위원장이 계속 핵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졌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때문에 그 나라가 상당히 지금 전쟁으로 해서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난 다음에 얼만큼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죠? 만약에 어떤 위정자들이 어떤 판단 착오로다가 아차만 잘못하면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구를 우리가 한다면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어요. 그죠?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류 전금가를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인류 전금가, 인류 전금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네. 인류 전금가. 왜 이거를 외워야 되냐? 화재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화재의 종류에 있어서 이거는 일반 화재입니다. 그죠? 이거는 일반 화재예요. 그죠? 이건 유리 화재입니다. 유리 화재. 그다음에 이거는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이거는 금속 화재입니다. 그죠? 이거는 가스 화재,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가스 화재가 A급 화재, 예,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D급, E급 화재입니다, 이게. 그죠? 자, A급 화재인 이 일반 화재는 색상이 어떤 색상이냐? 예, 표시색이 무슨 색깔이냐?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백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색깔 이 백색. 우리는 백의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백색입니다. 일반 화재는 백색이에요. 유리 화재는 황색입니다. 네, 황색. 가스 화재도 황색이에요. 네. 자, 김연아가 S 오일을 선전을 하잖아요. 오일, 그러면 유류는 황색으로다가 우리가 표시를 많이 해요. 네. 위험을 표시할 때도 황색으로 하고, 이거 황색입니다. 자, 전기 화재는 청정연료입니다. 그죠? 청정연료라는 것은, 자, 전기를 우리가 전등을 켜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를 갖다 전기용으로 쓴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산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연료가 됩니다. 우리가 LNG나 LPG를 뗐을 때는 항상 산소가 소모가 돼야만 불이 붙기 때문에 밀폐된 데서는 그 산소를 오랫동안 그 가스를 켜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안에 살면 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희박해짐으로써 불이 꺼지게 되죠. 그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 화재는 여하튼 간에 청정 화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입니다. 청색. 네. 그 다음에 금속 화재는 무색이에요. 무색.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미음자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무색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 화재는 황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A급 화재인 일반 화재는 백색인데 이 일반 화재의 그는 무엇이냐? 자, 이거는 목재. 그죠? 목재나 종이, 합성수지류, 예, 합성수지류 등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얘기합니다. 일반 가연물. 화재를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일반 화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류 화재는 어떻게 돼요? 유류 화재는 B급 화재이고 황색인데, 자, 유류 화재는 제4위험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4위험물은 뭐가 있습니까? 특수인화물. 그죠? 특수인화물과 제1류에서 제4류, 제1석유류에서 제4석유류. 그죠? 제1석유류에서 제4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있죠, 그죠? 알코올류. 동식물류가 여기 해당이 돼요. 식물류.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을 보면은 제1, 2, 3, 4, 5류의 위험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4류 위험물이 바로 유류화재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화재는 우리가 더 볼 게 없고, 금속화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금속화재를 갖다 얘기를 한다면은, 전기화재가 금속화재입니다. 금속화재를 본다면은, 이거는 칼륨, 그죠?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카바이트, CaC2,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아연, 그죠? 네. 이러한 것들이 뭐와 반응한다? 물과 반응해서 반응하면 수소이온을 발생시킨 거. 물질이 우리가 금속화재예요. 그죠? 금속화재. 자,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뭐냐면은 수소가스죠. 이온이 아니라 수소가스입니다. 네, 수소가스. 이거를 가연성 가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가스. 수소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그러죠. 발생시키는 물질이 바로 금속화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화학식으로 보면 2K 플러스 2배 H2O를 하면은, 그죠?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수소나 칼륨과 수소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수소가스가 발생돼요. 가연성 가스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수소가스는. 그래서 이러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92.8kcal의 10가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금속 화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금속 화재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트륨은 어떻게 되냐? 나트륨 플러스 물과 반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산화 나트륨이 되고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을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리튬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리튬과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알킬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은 공기나 물과 반응해서 발화를 합니다. 공기나 물과 반응해서 반응을 하면은, 공기나 물과 반응을 하면 발화를 해, 발화.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알킬 알루미늄을 갖다가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뭘로 한다? 모래나 팽창 진주황, 팽창 질소로 소화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화재예요. 가스화재. 자, 가스화재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는 가연성 가스와 압축가스와 액화가스가 있다라는 거는 아실 거고. 자, 가스화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가스화재에 대해서 보면은, 요 가스화재는 우리가 LPG 가스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인 LNG 가스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LPG 가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LNG 가스, 도시가스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LPG 가스와 LNG 가스의 주성분을 여러분들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성분이 LNG 가스는 메탄입니다. 메탄. 네, 메탄이 주성분이에요. 근데 LNG는 프로판. 그죠? 프로판이 주성분이에요. 그죠? 프로판의 그 식은 C3H8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탄이 프로판이나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이거는 C4H10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분자식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분자식을 주지 않고 증기 밀도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증기 밀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증기 밀도. 그래서 이제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증기 비중은 뭐냐면 공기 분자량분의 분자량이죠. 그죠? 어떤 분자량인지 몰라도 분자량,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증기 비중이에요.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클 수가 있고 1보다 작을 수가 있죠. 그죠? 1보다 크면은 공기보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공기보다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기 비중을 구해서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무겁기 때문에 감지기가,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의 감지기를 무거운 거는 바닥에서 30cm 이내의 범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가벼우면은 천정에서 30cm 이내 범위에서 감지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의 분자량은 우리가 29 정도 돼요. 29. 자, 공기 어떤 곳의 분자량을 갖다 우리가 그 분자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면은 각각의 분압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각각의 분압과 똑같다. 그러면은 공기의 주 성분이 뭐냐? 질소가 한 78%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한 21%예요. 그죠? 그 외에 아르곤, CO2 이런 게 1%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1%를 우리가 공제를 시켜놓고 질소를 79%라고 우리가 하자. 그럼 각각의 분압의 합은 그 분자량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질소는 N2죠. 그죠? N2. 이거는 산소는 O2죠. 그죠? 그럼 질소의 N2의 분자량이 얼마냐면은 수헬리베 붕탄질 7번 원소니까 14 곱하기 2개가 있으니까 28이에요. 그죠? 28 곱하기 0.79%, 0.79%. 그죠? 0.79 플러스 산소는 얼마요? 32입니다. 곱하기 0.21.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28.8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9로 보죠. 그죠? 그러면은 프로판이나 부탄의 증기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수헬리베 붕탄 6이니까 10이죠. 그죠? 12 곱하기 이 3개가 있으니까 3. 그러니까 36에다가 H는 1이니까 1 곱하기 8 하면은 이게 8이니까 44네요. 그죠? 44. 29분의 44. 무조건 1보다 커요. 그죠? 네, 이게 계산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은 1.517입니다. 1.517. 부탄은 어떻게 될까요? 부탄은 당연히 C가 이것보다 하나 많고 H가 2개가 더 많으니까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죠. 그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탄은 어떻게 될까요? 증기 비중이 메탄은 29분의 C가 얼마예요? 12 플러스 4 16이죠. 그죠? 1보다 적습니다. 공기보다 가벼워요. 위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가스 화재에 있어서는 LPG와 LNG 가정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이거에 대한 주성분과 그 다음에 증기 비중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폭발 범위는 연소 범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소 범위라는 것은, 폭발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가연성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죠. 그죠? 그래서 일정 농도 범위 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범위인데, 하한값, 즉 한계일 경우에는 연소가 계속되는 최저의 용량비를 얘기를 하고, 상한계는 최대의 용량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고 상한계가 높을수록 위험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상승할수록 위험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폭발 범위와 화재 위험성, 이것도 별표 하나예요.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기 중의 폭발 범위, 연소 범위죠. 그죠? 공기 중에 폭발 범위. 연소 범위. 이거는 별표 3개도 모자라요. 빨간 거로 별표 3개를 해서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우리가 해놔야 돼요. 완전하게. 자, 요거는 문제가 언제 어느 때든 한 문제 이상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스의 폭발 범위는,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는 하한계와 상한계가 있죠. 그죠? 이게 하한계와 가스가 있고, 하한계와 이게 퍼센트입니다. 상한계가 있어요. 자, 가스의 폭발 범위가 최고 큰 것은 일단은 아세틸렌이에요. C2H2.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2.5, 81%예요. 그래서 R2581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R2581. 그죠? 아세틸렌 해갖고, 아세틸렌 해갖고, R2581, R2581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수소예요. 수소. 수사 75, 475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수사를 하는데 75%밖에 못했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수사 75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 것들도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외울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다음 중에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하면은 우리가 이거 외웠기 때문에 아세틸렌 하면 돼요. 그죠? 두 번째로 넓은 것은 수소하면 되는데, 그 밑에 걸 잠깐만 물어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의 연소 범위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험도 H는 L분의 U-L이에요. 그죠? U-L. 위험도 H는 해자드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해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썹. 음식물에 이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위험을 방지하는 그 마크죠. 그죠? 아주 신선하게 잘했다. 그래서 해썹. 우리가 해썹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H가 해자드예요. 그죠? 해자드. H는 L분의 U-L이다. 그래서 U는 뭡니까? U는 상한계. 그 다음에 L은 하한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위험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혼합가스, 이것도 별표 하나예요. 이것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이 있죠. 그죠?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은 LM분의 100, LM분의 100 이꼴 V1분의 L1 플러스, 그죠? L1분의, 거꾸로 했네.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플러스 ln분의 vn.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쭉 요거와 요거를 다 몇 개를 가르쳐주고 요거를 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예, 별표 2개입니다. 자, 폭갱과 폭연에 대해서 폭연은 음속보다 느린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폭갱은 음속보다 빠른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화재의 피해 및 손실 정도를 볼까요? 자, 화재 안전 기준에 요 부분소, 반소, 전소, 즉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분소가 뭐냐면은 전체의 30% 미만이 소손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반소는 우리가 전체의 30% 이상 70% 이하 미만의 소송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전소는 전체 70% 이상이나 소송되거나 70% 미만이라 할지라도 재수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소송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직소 화재가 있는데 이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 화재로서 화재 건수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위험물과 화재 위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이것도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 위험물과 화재의 위험성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해요. 그죠? 그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고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화점과 착화점, 융점과 비점이 낮을수록 위험해요. 그 다음에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고 연소 속도나 증기압이나 연소율은 클수록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의가 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화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인화점. 인화점이라는 것은 어떤 가스나 아니면은 액체의 만약에 휘발성 액체의 액체가 증발이 돼요. 그것도 증발이 되니까 가스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공기와 이제 섞이게 되죠. 그죠? 가스나 휘발성 액체의 가스가 증발이 된 가스가 공기와 섞이게 돼요. 그 공기와 섞인 그러한 그런 기체가 불꽃을 댔을 때 섬광처럼 내면서 연소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그래요. 인화점. 아셨죠? 기체나 휘발성 액체가 증발을 한 가스가 공기와 섞여져 혼합이 됐는데 거기에 불꽃을 댔을 때 섬광처럼 불꽃을 일으키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착화점, 발화점이라고 그러죠. 발화점이 뭐냐? 이거는 불꽃을 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꽃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마찰하잖아요. 그죠? 마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가열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불을 대지 않아도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착화점이라고 합니다. 착화점, 발화점. 네. 인화점하고 착화점은 이렇게 틀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화점이 그 높은 위험물들이 있어요. 예, 높은 위험물을. 자, 인화점이 낮은 게 있다니. 높은 게 아니라 낮아. 아주 낮아. 마이너스 온도에서도 불꽃을 대면은 그냥 성광을 일으켜서 타버려. 그런 온도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자, 산화프로필렌이라고. 산화프로필렌. 이라는 유명한 놈이 있습니다. 이 산화프로필렌이라는 유명한 놈은 마이너스 37도씨가 인화점이에요. 예. 예. 아주 잘 나오는 스타예요. 예.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황화탄소라는 아주 유명한 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 놈은
몇 도에서 인화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0도씨에서 산화가 돼요. 인화가 돼요. 네, 마이너스 30도씨. 자, 그 다음에는 아세톤이라고 있는데, 아세톤은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인화가 됩니다. 인화점이 마이너스 18도씨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메탄알코올은 몇 도에서 인화점입니까? 메탄알코올은 11도씨,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1도씨입니다. 그럼 에탄알코올은 13도씨. 그 다음에 경유가 어떻게 돼요? 경유는 우리가 50에서 70도씨가 인화점이에요. 네, 상당히 높죠. 그러니 산화프로필렌이나 이황화탄소나 아세톤 이런 거는 얼마나 위험한 물건입니까? 그죠? 네, 위험물이죠. 그러니까 스타예요. 네? 소방설비 기사 시험에 나오는 스타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등류가 한 40에서 70도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인화점에 대해서 봤고요. 화상의 종류를 또 보겠습니다. 1도 화상이 있고 2도 화상이 있고 3도 화상이 있어요. 우리가 암 선고를 받을 때 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1기가 뭡니까? 암세포가 생기려고 기작을 부리는 거. 예, 예,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우리가 1기라고 그래요. 예, 1기. 마찬가지로 1도 화상은 최외곽 피부가 손상되어서 그 부위가 분홍색이 돼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 이거를 1도 화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2도 화상은 분홍색이 되고 여기서 진물이 막 나. 그게 2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은 상당히 심한 거죠. 화재 부위가 벗어지고 열이 깊숙이 침투해서 검게 되는 현상. 이게 3도 화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업이 발전이 되고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어떤 건물이든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그냥 복합적인 건물이 됐어요. 용도가 한 개층에 이 용도, 저 용도가 다 들어가죠. 그게 이제 복합적인 그런 건물이고, 그 다음에 대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초고층화가 되고, 이럼으로써 위험이 점점 더 많은 그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험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방지를 하느냐? 예, 바로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갖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재난방자학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안전해야 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안전에 사회적으로 하나의 일원이 되시고 또 건강하셔갖고선 사회에 많은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라는 것은 한번 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를 얼만큼 빨리 뛰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예. 힘들어도 한 번을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완주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꼭 빨리 한 번을 완주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저한테 그 기쁨의 소식도 전하고 그래갖고 또 더 위 자격증도 따시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예, 첫 시간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